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. 2023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공모 사업 설명의 영상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예산 지원 사업 소개 이런 걸 넘어서요. 지역 문화랑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에 좀 독특한 관점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. 뭐가 다른 건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사업이 흥미로운 게 보통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결과물, 이걸 중요하게 보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,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의 성장, 이걸 진짜 중요한 문화 기반으로 보는 것 같아요. 단순히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한다기보다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장소 사이에 그 연결망, 그러니까 살아있는 플랫폼을 키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. 혹시 지역 기반 활동이나 새로운 문화 기획, 이런 거 고민 중이시면 이 접근법이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바뀌었는지 그거부터 짚어볼까요? 2021년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서 바뀐 점들이 있던데요. 아, 네.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최소 3개 이상 단체가 꼭 연계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거? 그게 의무화됐어요. 세계 단체요? 아, 그게 필수 조건이군요. 네. 그리고 이제 신청이나 관리 방식도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, NCAS라고 많이 부르죠. 그 온라인 포털로 다 통일됐고요. 아, NCAS, 네네. 그리고 예산 항목도 회계검사 수수료나 기획비 같은 걸 쓸 수 있게 좀 더 구체화됐고요. 지원 규모는 최대 2,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그렇군요. 이런 실무적인 내용은 사실 공모 요강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을 테니까요. 오늘은 이런 변화들 속에 담긴 어떤 철학, 거기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그런 행정적인 변화들 밑바탕에는 사실 지난 한 8년간 쌓아온 경험, 또 고민들이 녹아 있거든요. 처음에는 취미 동호회 지원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역의 문화 주체를 발굴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유지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거죠. 플랫폼이요? 네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플랫폼이라고 하면 보통 공간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꼭 그런 물리적인 공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연결 지점, 플랫폼이 될 수 있다. 이런 좀 확장된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아, 사람이 플랫폼이 될 수 있다.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설명의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. 프로그램 개발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성장에 훨씬 더 무게를 둔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참여자, 기획자, 강사 이런 역할 구분을 좀 흐릿하게 하고 모두가 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지향한다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익숙한 관계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거,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관계 맺음, 이런 걸 추구한다고 했고요. 네,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사나 정량적인 성과 같은 건 오히려 좀 경계해야 한다.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바로 그 지점이 다른 일반적인 공모 사업하고 확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. 시작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문화가 뭘까,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해요. 정답을 딱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. 과정이요? 네.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고 때로는 방향이 좀 불명확할 수도 있다는 걸 그냥 인정을 해요. 그러면서 그 모호함 속에서 같이 길을 찾아가는 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거고요. 재단이나 전문가가 위에서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약간 동반자처럼 현장이랑 같이 호흡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그런데요? 그렇게 과정만 너무 강조하면 실질적인 결과물이 좀 부족해서 동력을 잃거나 참여자들이 좀 지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혹시 자료에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좋은 질문이세요. 당연히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완벽한 결과물보다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엮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요. 서로 생각도 다르고 욕망도 다른 단체들이 모여서 부딪히고 소통하고 그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 중요한 배움이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자산이 된다.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. 아, 그 과정 자체가 자산이다. 네.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라든지 참여자들의 어떤 내적인 변화, 이런 데 훨씬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죠. 그 엮기 프로젝트 말고도 참 좋은 수다 팀 이야기도 있었잖아요. 6년 동안 참여하면서 지원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시작해서 맞아요. 그 팀. 여러 시행착오 겪으면서 우리가 진짜 즐거운 게 뭘까? 이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요. 네네. 그래서 결국
낮 12시라는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찾고 지금은 뭐 활동가 16명 배출하고 공유 공간도 3곳이나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그 과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어떻게 좀 변화하고 풍요로워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요. 심지어 실패나 갈등 같은 것도 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. 네. 그럼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 이 사업에 지원하시거나 혹은 뭐 비슷한 활동을 구상 중이시라면 제안서에 막 화려하고 멋진 계획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한 고민이나 질문을 담는 게 더 중요해 보이네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 단체가 같이 한다면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만나서 서로 생각이나 뭐 기대 같은 걸 나누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겠고요. 이 사업 철학 자체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요. 맞습니다. 충분한 소통이 중요하겠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네.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그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요. 사람, 관계, 장소 여기에 주목하면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좀 길게 보고 만들어가려는 상당히 독특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과정 중심의 접근,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 핵심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활동에 좀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가 보통 플랫폼 하면 어떤 공간이나 시스템을 떠올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사람도 플랫폼이 될 수 있고 어쩌면 관계 그 자체도 플랫폼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만남이나 스쳐 지나가는 대화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순간들 있잖아요. 그런 순간들이 어쩌면 새로운 문화적인 연결이나 공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뜻밖의 플랫폼이 될 수는 없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